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일론 머스크가 한 달에 막 180만 원씩 태워가면서 맞는다는 그 기적의 다이어트 주사 위고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맞아요. 그게 워낙 화제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점심시간에 그냥 후루룩 넘기는 평범한 쌀국수 한 그릇이요, 이 수백만 원짜리 주사랑 똑같은 생물학적 마법을 몸속에서 부릴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사실 머스크 본인조차도 그 살인적인 주사 비용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거든요. 대중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비싸니까 저렴한 보국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죠. 그러니까 부자들만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날씬한 체형을 유지하는 그런 고비용 구조를 지적한 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이번 심층 탐구 임무가 바로 그 대안을 찾는 겁니다. 오늘 다룰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값비싼 약물에서 벗어나서 일상적인 식품으로 대사질환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 볼 텐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보죠. 일단 대안을 찾기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이 GLP-1이라는 게 도대체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그리고 왜 굳이 이거를 외부에서 주사로 찌르는 게 문제가 되는 건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일단 GLP-1이 뭔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제약회사가 뚝딱 발명해낸 인공물질이 아니거든요. 본래 우리 장 점막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천연 호르몬입니다. 아, 우리 몸에서 원래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장에서 이 호르몬을 뿜어내요. 그러면 혈류를 타고 뇌로 올라가서 포만 중추를 자극하는 거죠. 뇌한테 음식 충분히 들어왔으니까 이제 숟가락 내려놔도 돼,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요. 또 췌장을 자극해서 식후 혈당이 폭발하는 걸 막아주는 아주 핵심적인 대사 조절기입니다. 와, 그러니까 원래부터 우리 몸이 가지고 있던 아주 정교한 식욕 조절 알람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현대인들이 고열량이나 고당분 식습관을 반복하면서 이 정교한 알람 시스템이 고장난 분들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의과학계가 고안해낸 게 이 GLP-1이랑 구조가 거의 똑같은 물질을 인공적으로 합성해서 피부 밑에 직접 찔러 넣는 주사제인 거죠. 아, 강제로 신호를 주는 거군요. 맞아요. 체내에 이 물질이 훅 들어오면 뇌는 음식을 먹은 걸로 착각하고 식욕을 팍 차단해버리거든요. 하지만 인위적인 주사로 뇌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신호를 보내게 되면 우리 몸은 엄청난 생물학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 혼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건가요? 가장 치명적인 문제로 꼽히는 게 바로 사코페니아, 그러니까 근손실입니다. 이걸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가 참 쉬운데요. 주사를 맞으면 식욕이 뚝 떨어져서 체중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럼 우리 몸은 이 상황을 심각한 기근이나 생존의 위기로 인식해버립니다. 아, 나는 다이어트 중인데 몸은 지금 당장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생존이 위협받으니까 몸은 에너지를 극도로 아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근육이라는 게 유지하는데 엄청난 칼로리를 소모하는 유지비가 아주 비싼 조직이거든요. 반면에 지방은 만약을 대비해서 꾹꾹 쌓여둔 비상식량이고요. 아, 그럼 비상식량은 놔두고 유지비 비싼 것부터 없애겠네요. 그렇죠. 몸은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지방을 태우기도 전에 근육부터 가차없이 분해해서 에너지로 써버립니다. 건강해지려고 맞은 주사인데 정작 우리 몸을 지탱하는 핵심 엔진인 근육이 싹 녹아내리는 역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위적인 주사 투여는 뇌에 대고 엄청나게 큰 확성기로 너 지금 당장 굶어 죽기 직전이야, 절대 아무것도 먹지 마, 이렇게 강제로 소리치는 거랑 비슷하네요. 와, 확성기 비유가 정말 딱 맞습니다. 뇌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만 위장과는 그 강제적인 신호에 거의 비명을 지르게 되거든요. 위장이 비명을 지른다고요? 네, GLP-1 주사의 또 다른 기능이 위장의 운동을 느리게 만들어서 음식이 장으로 넘어가는 걸 지연시키는 건데요. 인위적인 고농도 약물이 훅 들어오면 위장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합니다. 음식물이 꽉 막혀 있는 듯한 극심한 메스꺼움이라 구토, 소화불량이 따라오는 거죠. 어휴, 듣기만 해도 속이 답답하네요. 그래서 주사를 맞는 환자들은 극도로 자극이 좋고 소화가 편안한 그런 저자극 식단만 강박적으로 찾게 되는 기현상까지 벌어집니다. 일상적인 식사의 즐거움을 완전히 빼앗겨버리는 셈이죠. 뇌에 대고 확성기를 들이대는 게 이런 무서운 대가를 요구한다면 확실히 다른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제로 찌르는 대신에 내 몸이 스스로 장에서부터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GLP-1을 분비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요? 바로 그 질문에서 과학자들의 탐구가 시작된 거고요. 오늘 자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은 장에서 뇌로 이어지는 체내의 본래 통신망에 주목했는데요. 이걸 장내축이라고 부릅니다. 장내축이요? 네,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장점막 스스로 호르몬 분비를 유도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이 자연스러운 시스템의 스위치를 켜주는 천연 촉진제가 바로 저항성 전분입니다. 네, 저항성 전분요? 잠깐만요. 우리가 아는 전분이면 그냥 탄수화물 덩어리 아닌가요? 다이어트 할 때 무조건 줄여야 하는 그 탄수화물이 어떻게 대안이 된다는 거죠? 하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일반적인 정제 탄수화물하고 저항성 전분은 몸속에서 처리되는 경로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밀가루 면이나 흰쌀밥은 위를 지나 소장에서 아주 빠르게 소화효소에 의해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쫙 흡수돼버리거든요.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가 오겠네요. 맞습니다. 혈당이 폭발적으로 치솟고 그걸 억제하려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서 남은 잉여 에너지가 다 지방으로 축적되죠. 반면에 저항성 전분은 이름 그대로 인간의 소화효소에 격렬하게 저항하는 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소화효소가 분해를 못하니까 그냥 통과해버린다는 뜻인가요? 네,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온전히 살아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대장에 딱 도착하는 순간 이게 더 이상 탄수화물이 아니라 강력한 식이섬유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요. 오, 대장에서는 식이섬유가 된다고요? 네, 대장에서는 수많은 유익한 미생물들에게 아주 훌륭한 먹이가 되는 거죠. 일종의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면서 미생물들이 이 전분을 먹고 맹렬하게 발효작용을 일으킵니다. 잠깐만요.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생물들이 대장까지 내려온 전분을 막 먹어치우고 일종의 부산물 같은 걸 만들어내는데 그게 천연 GLP-1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생화학적으로 아주 잘 짚어주셨어요. 미생물들이 발효를 하면서 단쇠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뱉어내거든요. 이 단쇠지방산이 장 점막에 있는 세포들을 부드럽게 자극하는 겁니다. 아, 건강한 에너지가 들어왔다고 세포한테 알려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스스로 천연 GLP-1을 분비하도록 스위치를 켭니다. 주사처럼 혈중 농도를 미친 듯이 올리는 게 아니라 식후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서 은은하고 기분 좋은 천연 포만감을 유지시켜주는 거죠. 몸속에서 자체 생산되는 천연 다이어트 주사인 셈입니다.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장내 미생물한테 전분을 먹여서 내 몸 스스로 다이어트 주사를 만들어낸다는 건 진짜 엄청난 발견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시죠? 당장 오늘 저녁에 제가 흔히 끓여 먹는 평범한 잔치국수나 식당 흰쌀밥을 먹어도 이런 마법 같은 발효작용이 일어나는 건가요? 오늘 분석 자료를 보면 한면유통의 익생원 한국쌀국수라는 특정 식품을 딱 지목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일반적인 밥이나 면으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흔히 먹는 흰쌀밥이나 밀가루 면에는 그 저항성 전분 양이 아주 미미합니다. 일반 조리법으로는 대장까지 살아서 내려가 장 뇌축을 자극할 만큼의 충분한 단쇠지방산을 뿜어내기가 어려워요. 아, 그냥 다 소장에서 흡수돼 버리는군요. 네, 그냥 포도당으로 흡수돼서 혈당 스파이크만 일으키죠. 그래서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꿰뚫는 푸드 테크놀로지가 적용된 식품이 필요한 겁니다. 익생원 쌀국수가 자료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도 이 저항성 전분을 극대화하는 특별한 특허 공법 때문이고요. 어떤 공법이길래 전분 성질 자체를 그렇게 진화시킨다는 건지 진짜 궁금해지네요. 핵심은 원료와 가공 방식의 결합입니다. 우선 일반 쌀이 아니라 고아밀로스 쌀을 원료로 쓰는데요. 이게 소화효소가 분해하기 힘든 촘촘한 구조를 갖거든요. 하지만 원료보다 더 중요한 진짜 과학은 바로 호화 냉동 과정이라는 특수한 가공 단계에 있습니다. 호화 냉동이요? 찌고 나서 얼린다는 뜻인가요? 차갑게 식으면서 분자 구조가 확 수축하고 엄청 빽빽하게 재배열됩니다. 이 촘촘해진 결정 구조는 소화 효소가 파고들 수 없는 단단한 형태, 즉 저항성 전분으로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열과 냉기를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탄수화물을 운명을 바꿔버리는 기술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논리적으로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생겨요. 찌고 나서 얼리면 분자 구조가 단단해져서 저항성 전분이 된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식탁에서 꽝꽝 언 면을 그냥 씹어 먹는 게 아니잖아요. 아, 당연히 아니죠. 펄펄 끓는 뜨거운 고기 육수에 삶거나 토렴을 해서 먹을 텐데 그럼 강한 열이 다시 가해지는 거 아닌가요? 기껏 촘촘하게 얼려둔 전분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다시 스르륵 풀려서 원래 그 살찌는 탄수화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와, 아주 날카롭고 과학적인 질문입니다. 많이들 직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노화 과정을 거쳐서 한번 단단한 결정으로 굳어진 저항성 전분은 온도가 조금 올려간다고 해서 쉽게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 뜨거운 물에 들어가도 유지가 되나요? 네. 물리학적으로 이 구조를 다시 파괴하려면 압력솥 수준의 초고온이나 특정 조건이 필요해요. 그냥 우리가 100도 내외로 끓는 물에 면을 삶거나 뜨거운 육수를 붓는 정도로는 이 견고한 결합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와, 겉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면발인데 속으로는 소화 효소를 튕겨내는 강력한 방패를 두르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대장까지 무사히 도달해서 미생물들의 뷰페 식장으로 향할 수 있는 거죠. 대박이네요. 게다가 단료를 보면 또 하나 간주하는 부분이 글루텐 프리입니다. 밀가루를 아예 안 쓴다는 건데 이게 단순히 속이 편하다는 걸 넘어서 호르몬 메커니즘이랑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장 뇌축 관점에서 글루텐 배제는 아주 절대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글루텐이 체질에 따라 장 점막에 미세한 염증을 계속 일으키는 원인이 되거든요. 장에 미세한 염증이 생기면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망가지고 무엇보다 장에서 뇌로 가는 호르몬 신호 전달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합니다. 아, 장이랑 뇌가 끊임없이 통화를 해야 하는 전화선이 있다고 치면 밀가루의 글루텐은 그 전화선에 끼어드는 심각한 잡음이나 노이즈 같은 거네요? 와, 전화선 노이즈 비유가 정말 완벽합니다. 익생원처럼 100% 쌀 기반으로 공법을 짜서 글루텐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면 그 염증이라는 노이즈가 싹 제거되는 거죠. 덕분에 장에서 단쇠지방산이 만들어낸 천연 GLP-1 신호가 뇌까지 아무 방해 없이 도착해서 뇌가 나 이제 배불러 이 메시지를 아주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잡음을 없애서 통신망을 정상화하고 거기에 저항성 전분이라는 프리바이오틱스까지 먹이로 공급하니까 통신망이 원활해질 수밖에 없죠. 이게 진정한 세포 단위의 저당 식단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이론에 넘어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실제 일상과 식탁 위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일론 머스크가 위고비 주사랑 같이 극찬했던 또 다른 대사관리법이 간헐적 단식이잖아요. 네, 식간에 4에서 5시간 정도 완벽한 공복을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다룬 인슐린이랑 저항성 전분 메커니즘을 딱 연결해 보니까 뭔가 퍼즐이 탁 맞춰지는 느낌이 들어요. 오, 어떤 퍼즐이죠? 평소에 일반 밀가루 국수나 빵을 먹으면 한두 시간 만에 혈당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럼 오후 시시쯤 되면 손 미세하게 떨리면서 뇌가 막 미친 듯이 과자나 초콜릿을 찾게 만들고요. 그 가짜 배고픔 때문에 4, 5시간 공복 유지가 진짜 고통스러운 인내심 테스트가 되어버리죠. 그렇죠. 참기가 너무 힘들죠. 그런데 저항성 전분 식사를 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없으니까 인슐린이 널뛰기를 안 하고요. 게다가 장에서는 천연 GLP-1이 계속 안정적으로 뿜어져 나오니까 억지로 이 약 물고 참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배가 안 고파서 단식이 저절로 유지되는 거네요. 대사 관리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인슐린 수치가 바닥으로 안정화돼야 비로소 우리 몸이 저장해둔 지방을 꺼내서 태우는 모드로 전환되거든요. 저항성 전분이 그 지방 연소 모드로 가기까지의 험난한 계곡을 아주 평탄한 길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쉐르파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치명적인 의문이 남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아까 방송 초반에 GLP-1 주사의 가장 큰 부작용이 근육이 녹아내리는 사코페니아라고 했잖아요. 대사 관리를 하려면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인데 이 익생원 쌀국수 면 자체에 막 근손실을 막아줄 엄청난 양의 단백질이 숨겨져 있기라도 한 건가요? 아주 현실적인 지적인데요. 자료를 꼼꼼히 분석해보면 쌀국수 면 자체가 단백질 보충제처럼 폭발적인 양의 단백질을 꽉꽉 채우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 면 자체에 단백질이 많은 건 아니군요. 물론 나노화 공법으로 콩 페이스트를 반죽에 결합한 특수 버전이 연구되긴 하지만요. 이 솔루션의 진짜 파괴력은 제품 하나에 모든 영양소를 다 우겨 넣었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대체 근손실은 어떻게 예방하면서 고단백 식단을 설계한다는 거죠? 핵심은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조리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베이스만 조용히 교체한다는 데 있습니다. 보통 국수 드실 때 면만 달랑 건져 드시는 분 잘 없잖아요. 그렇죠. 뭐 닭칼국수처럼 닭가슴살을 찢어 올리기도 하고 고기 육수에 고명도 얹고 계란이나 두부도 듬뿍 곁들여 먹죠. 바로 그겁니다.
다이어트 실패하는 원인이 일상을 다 파괴하고 밍밍한 닭가슴살 샐러드만 억지로 먹으려다 질려서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솔루션은 일상을 뒤흔들지 않습니다. 혈당 폭발시키는 밀가루 면이나 흰쌀밥이라는 주식의 자리만 조용히 이 저항성 전분 쌀국수로 바꾸는 겁니다. 아, 베이스만 스마트하게 교체하는 거군요. 네, 거기에 평소 좋아하시던 고단백 반찬이나 든든한 육수를 곁들여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존 식탁의 베이스 캠프만 영리하게 교체해도 부작용 없이 완벽한 고단백 저당 식단이 완성되는 거죠.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 가장 지속 가능한 법이니까요. 와, 무릎을 탁 치게 되네요. 비싼 주사나 맛없는 식품으로 일상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식탁의 가장 밑바탕에 드는 주식, 딱 하나만 스위치하는 것. 그러면 자연스럽게 포만감은 오래가고 인슐린은 얌전해지는데 반찬으로 단백질을 채우니까 근손실 걱정 없이 대사가 리부팅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뇌를 속이는 약물에 의존하면 약을 끊는 순간 지옥 같은 요요가 오지만 장내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매일 식탁 위의 변화는 평생을 지켜줄 탄탄한 대사 방어벽을 구축해줍니다. 자, 이제 오늘 심층 탐구의 방대한 여정을 좀 갈무리할 시간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주사 감량 소식이 전 세계를 휩쓸었을 때 많은 분들이 그 수백만 원짜리 비용에 좌절하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과학의 렌즈로 자료들을 샅샅이 해부해본 결과 진짜 승리의 열쇠는 값비싼 약물이 아니라 인슐린 관리와 장내 축이 주도하는 포만감의 과학에 있었습니다. 네, 익생원 사례는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을 증명해 보였죠. 월 180만 원의 근손실까지 감수해야 하는 약물 중심 시장에서 누구나 젓가락 하나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강한 식단 중심 생태계로 대사질환 해결책이 재편될 수 있음을 보여준 훌륭한 이정표입니다. 복잡한 다이어트 이론이나 쏟아지는 신약 뉴스에 지쳐있던 여러분께 오늘 우리의 탐구가 밥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었길 기대합니다. 뇌 확성기를 대는 비싼 주사바늘 대신 주식을 똑똑하게 선택하는 것, 장과 뇌통신망의 잡음을 걷어내는 것, 이 평범해 보이는 식탁 위 선택이 결국 대사질환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부터 밥이 보약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직관적인 지혜가 최첨단 호르몬 과학 앞에서도 단 한 치의 오차가 없는 진리였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는 시간이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탐구를 마치면서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나의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쌀을 찌고 차갑게 얼리는 아주 흔해 보이는 호환 냉동 가공법이 몸속에서 수조 원짜리 다이어트 신약과 똑같은 생물학적 마법을 일으킨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우리가 그동안 좀 구식이라고 무시했거나 평범하다고 지나쳤던 수많은 전통 식문화나 고유의 조리법들 중에 현대 제약회사들이 그토록 만들어내려는 기적의 신약 비밀을 이미 고스란히 품고 있는 것들이 또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진짜 우리가 파헤쳐야 할 인류 건강의 열쇠는 차가운 실험실 비커가 아니라 매일 마주하는 여러분의 따뜻한 식탁 위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식탁 위에는 또 어떤 놀라운 진화의 과학이 숨어 있을까요?